북한의 이런 6차 핵실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새벽 시간이라서 그런지 트럼프 대통령도 자고 있을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선물에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은데요. 이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 화형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었죠. 그 발언을 먼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orth Korea best not make any more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Maybe that statement wasn't tough enough. And we're backed by 100% by our military. We're backed by everybody. And we're backed by many other leaders. North Korea does anything in terms of even thinking about attack of anybody that we love or we represent or our allies or us, they can be very, very nervous. Things will happen to them like they never thought possible. 네, 신석호 부장, 이제 미국도 날이 밝으면 아마 이 문제 때문에 발칵 뒤집혀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뭐 실무자들은 밤을 새면서 이제 준비를 했겠죠. 그래서 아침이 밝으면 그게 백악관이든 국무부든 국방부든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오든 아마 입장을 발표할 겁니다. 네. 이번 그 북한의 핵실험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미사일 발사, ICBM 발사 시험도 미국을 위협하는 것이지만요. 네. 어쨌든 수소탄을 ICBM에 장착해서 1000km 이상을 띄워서 미국을 공격하겠다. 이게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그거를 시험했다고 북한이 밝혔기 때문에 미국도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가장 지금 당혹스러운 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일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대선전에서부터 자기가 북한을 다룰 수 있다고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북한과 대화를 하든 아니면 북한을 군사적으로 다루든 어쨌든 북한을 다뤄서 북한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했고 취임한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최대한의 압박과 개입을 통해서 자기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을 했죠. 분노와 화염이라는 말도 했고 또 네. 김정은이 굉장히 영리하고 합리적으로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어쨌든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북한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사실 보여준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난감할 수밖에 없죠. 내가 여태까지 한 말들을 부정당하는 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도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트럼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대단히 지금 궁금합니다. 김 실장님, 그런데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랑 아베 일본 총리가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통화를 했거든요. 미국의 요청으로. 근데 전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네, 그 당시에는 몰랐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실험을 했다 그러면 바로 보고 왔을 텐데, 뭐 정확히 현재 모르겠습니다만 두 사람의 그 통화 시간을 우리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도 핵실험 전이었을 것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고, 네. 그렇다면은 그 두 사람이 논의했던 것은 지난번에 화성 12형이 일본 위를 넘어간 거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분개하는 상태인데, 왜냐하면 동맹국을 잘못하면 공격할 그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미일 동맹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아베하고 트럼프의 그 대화 내용은 일단은 화성 12형에 대한 대응이었을 건데 아마도 내일쯤 하면 다시 한번 전화 통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수폭탄을 실험했다고 하니까 미국과 일본의 그 국가 원수가 다시 한번 통화할 가능성이 있고 아마 우리 대통령께서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한 번 또 통화를 하시겠죠. 하셔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화성 12형 정도 2,700km 쏜 거 하고 수소폭탄을 시험을 했는데 그 수소폭탄의 모양까지 보여주면서 이것을 ICBM에 실어서 워싱턴을 때릴 수 있다가 좀 큰 소리 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의 모든 그런 그 대응 수단하고 완전히 다른 대응 수단을 갖추지 않으면은 현재 주변국들을 미국이 안심시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은 최고의 군사적인 그 노력 또는 또 경제 외교적인 압박들 이런 것들에 강구를 해서 북한의 핵폐기를 위해서 최선 노력을 다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서 외신들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반항하는 모습을 대담하게 보여준 것이다. 네, 그렇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고 일어나면 첫
일성을 어떤 목소리를 내놓을지가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우리가 트럼프 리스크라고 왜 표현을 하냐면 네.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건 사실 외교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의 어떤 일관성이 없는 그런 국내 그러니까 정치인이다 하면 상관이 없을 텐데 외교적으로 어떤 군사적이나 외교적으로 일관성이 없다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전 정부의 오바마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이런 군사 외교적인 문제에서 전략적 인내 때문에 망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나 시리아의 폭격을 하면서 굉장히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바마 정부의 어떤 그런 전략적 인내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문제는 지금 똑같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 지금 3, 4년 전부터 이미 2016년부터 3차, 4차, 5차까지 지금의 6차까지 이어지는 그런 핵실험을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이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그냥 방관했다라는 것이 지금 드러났는데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반해서 그러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온갖 어떤 그런 험한 말을 했다가 북한이 지금 어떤 굉장히 방사포니 단거리 미사일이 하는 굉장히 단거리의 실험을 한 이후부터 네. 북한을 인정하는 듯한 김정은이 내 말을 듣는다 그리고 굉장히 영리하다 이렇게 어떤 표현했다가 그렇죠. 지금 이렇게 6차 핵실험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첫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이 상황까지 직면했을 때 과연 자기가 지금 내뱉은 말들 전략적 인내에 대해서 비난하고 외교적으로 자기가 굉장히 이니셔티브를 지금 잡고 있다라고 자랑했던 그 모습을 어떻게 지금 무마할 건지에 대해서 외신들이 지금 사실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네. 네, 지난주에 북한 미사일이 머리 위로 지나갔던 일본의 아베 총리도 화가 많이 났습니다. 아베 총리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北朝鮮が核実験を強行したとすれば断じて容認できず強く抗議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레드라인에 대해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강력한 제재와 또 대화와 포용, 그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레드라인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점점 그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레드라인 저희가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핵탄두, 수소폭탄 핵탄두를 ICBM에 탑재하는 것, 그걸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설명인데 그렇다면 오늘 핵실험으로 결국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넘어설 준비가 된 거죠. 네. 레드라인하고 레드라인을 넘어선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 안쪽에 있는 것과 라인을 넘어간 거하고 아주 다르죠. 네. 그래서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 그것은 바로 이 수소폭탄 탄두를 ICBM에 탑재를 하고 예. 그 ICBM이 미국이든 어디든 전 세계 어디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 그게 이제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인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직은 그 ICBM의 능력을 확고하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네. 레드라인을 넘어선 건 아니지만 그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거의 지금 임박한 시점이다. 따라서 내일 당장 북한이 지금 9월 9일까지 여러 가지 실험을 안 했으니까 네. 하고 많은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9월 9일 아침에 또 다른 어떤 그 도발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북한은 이번에 오늘 정말 대단한 그 위력의 핵실험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과 시너지로 삼을 수 있는 뭔가 또 효과를 네. 보여줄 것이다. 지난번에 이제 그 화성 12호를 쏘았지 않습니까? 화성 12호를 2,700km를 날렸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죠. 이 정도의 이 엄청난 수소폭탄을 보여줬는데 2,700km, 550km 고도로 날아간 이 2,700km짜리 미사일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엔 부족한 네. 것이죠. 그래서 그렇군요. 만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러한
그 ICBM급 미사일의 발사 실험을 성공시켜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렇군요. 지금은 자, 넘어설 준비가 다 됐죠, 이제.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설 준비가 된 데 대해서 한국, 미국, 일본 등 주변국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신석호 부장, 네. 저희가 지금 판넬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지난 북한의 6차 핵실험까지의 강도와 지진 규모 등을 저희가 정리를 한 겁니다. 1차 때 지진 규모가 3.9였고요. 2차 때 4.5, 3차 때 4.9, 4차 4.8, 5차 5.0, 6차 5.7.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점점 그 강도와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핵실험 간의 그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초조한 마음에서 점점 핵무장의 속도를 빨리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점점 더 강력한 핵무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주 날카로운 관찰이시고요. 보시면 1차, 2차까지 3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2차에서 3차까지가 4년이 걸리죠. 네. 그 다음에 3차에서 4차까지 가는 또 3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작년 1월 6일에 4차를 핵실험을 하고 네. 그 다음에 9개월 만에 5차 핵실험을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년 만에 오늘인데 그렇죠. 저 중간에 정확히 뭐가 있냐면 오늘 북한이 발표한 7차 노동당대회가 있습니다. 네. 7차 노동당대회에서 이른바 북한이 김정은 핵 독트린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우리는 핵보유국이 되겠다라는 것을 당대회 이름으로 확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평화적으로 핵을 쓰겠다, 뭐 공격하지 않겠다, 뭐를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을 내놓는데 네. 저 때부터 북한의 핵개발 리듬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4년 만에 핵실험을 하고 하던 곳에서 그 1년 이내로 좁혀지는 작년 거죠. 5월 7차 당대회를 계기로 네. 미사일 발사도 막 대량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네. 핵실험도 1년에 2번, 그 다음에 또 1년에 1번, 핵실험도 빨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죠. 북한이 이제 여러 가지 양적인, 질적인 축적을 끝냈다. 우리가 핵 보유국이 되는 그 마지막으로 달려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저 시기가 빨라지는 것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핵실험의 빈도가 가까워지는 것과 함께 잘 아시겠지만 ICBM, IRBM 그리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여러 차례 발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미사일 발사 속도도 굉장히 촘촘해지죠. 그래서 정점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북한이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핵을 완결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김정은의 지시를 받들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지금 현상을 저 그래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저는 지금 아주 잘 만든 표인데요. 저 표를 보면서 그동안 우리 정부가 거짓말을 많이 해왔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제가 짚어드릴 때 앵커께서 한번 짚어주십시오. 네. 자, 또 2차 핵실험을 한번 보십시오. 예. 지진 규모 4.5, 폭발력 3에서 4킬로톤. 그렇죠. 자, 우리가 오늘 이 핵실험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된 내용이 뭐냐? 지진은 0.2가 상승하면 지진파 0.2가 상승하면 네. 에너지가 2배로 된다고 그렇다면서요. 다 아시고 계시죠? 네. 자, 그러면 지진파 4.5에서 3차 핵실험, 지진파 4.9예요. 그러면 몇 배가 돼야죠? 네 배가 돼야 되겠네요. 그럼 몇 배가 돼야 16킬로톤이 돼야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6에서 10킬로톤 돼 있죠? 9배도 안 되네요. 안 되죠. 네. 그냥 비슷하죠. 그 다음에 또 4차 핵실험 규모 4.8이 됐어요. 그럼 50% 다운돼야 됩니다. 네. 근데 또 비슷해요. 왜? 너무 적게 올려놨으니까. 그냥 뭐 더 이상 반을 깔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또 5차 핵실험 같습니다. 5.0이 됐어요. 네. 느닷없이 거의 뭐 2배 가까이 또 9배 올라갔습니다. 가까이 됐네요. 네.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것인데 또 2배 가까이 또 여기서는 또 2배 가까이 또 올라갔어요. 여기서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또 6차 핵실험 갔습니다. 5.7이 됐어요. 네. 50킬로톤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북한이 핵 개발의 완성이다. 이제 완료다 했는데 50킬로톤 가지고 완료다. 이건 아니죠. 자, 그래서 제가 저걸 가지고 계산해 보여드리겠습니다. 2차 핵실험 규모 4.5, 4킬로톤. 3차 핵실험 16킬로톤. 그러면 4차 핵실험은 빼고요. 더 낮았으니까 5차 핵실험이 5.0이지 않습니까? 네. 24킬로톤. 24킬로톤. 그러면 5.7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48킬로톤, 64킬로톤. 그래서 300여 킬로톤이 되는 것이 네. 6차 핵실험.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북미 지질연구소 지진센터에서는 1.5 메가톤 이상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 실장님. 근데 이제 오늘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아직 우리는 완성 단계로는 보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NSC에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의 응징 방안을 하겠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오늘 벌써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전략 무기를 한반도에 전개시키겠다. 그다음에 이제 F-22, F-35B를 우리 오산기지, 군산기지에다가 순환 배치하겠다. 3개월 단위로 순환 배치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F-16 전투기 2개 편대를 우리 한국에 더 추가 배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우리 정부로서는 할 일이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유엔 안보리에서 다시 한번 강력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북한이 가장 뼈아파하는 부분이 중국하고 러시아가 석유류를 북한에 공급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큰 북한의 뼈아픈 그 부분인데, 네. 과연 중국이 거기에 응해줄지 그건 좀 미지수고, 또 이제 북한이 현재 돈이 이렇게 핵실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에 씨를 말리려 그러면 북한이 또 돈 버는 수단이 있는 것이 관광산업 이런 게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요번에 유엔 제재 얘기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집어넣고 해서 북한이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차단해가지고 북한에 강력한 압박을 해서 북한이 결국은 핵을 포기할 거냐, 아니면 체제가 붕괴될 거냐 하는 것 둘 중에 하나 선택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그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